이번 주말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가 확실시되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환영하는 지역민들과 일찌감치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천영기 통영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천 시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경남에서는 2만 9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 목요일 치러집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정호,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의원 소식 국회는 지금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소가야는 후기 가야연맹의 국제교류지 중심이었는데요. 해상왕국 소가야의 도움지였던 고성군에는 당시 지배자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송악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소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송악동 고분군도 하만 마리산 고분군과 김해 대성동 고분군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등재가 확실시된 만큼 소가야의 도시를 내세우는 고성군은 등재 이후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 송악동 고분군. 거대한 14기의 봉분이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해상왕국으로 알려진 소가야 시대 지배층의 무덤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송악동 고분군 인근에서 가야시대 토성이 발굴되면서 고성이 소가야의 중심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악동 고분군을 포함해 가야 고분군 7곳의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등재를 권고받은 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됩니다. 고성 송악동 고분군을 포함한 7곳의 가야 고분군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정 등에 이어 국내에선 16번째, 경남에선 4번째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확실시되자 지역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뭐.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고성 인구도 좀 선전도 되기고 그렇지 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 고성군은 일찌감치 유네스코 등재 이후 대응에 분주합니다. 기념식 준비와 함께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소가야 문화재 행사를 진행 중인데 준비 중인데 그때 기념식 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다른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세계유산 도시 건설을 하고자 군민과 우리 행정 하나가 되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릴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의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범행 수일 전 스마트폰의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잇따라 2명을 만나거나 만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살인 예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 과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거 이후 경찰은 정 씨의 인터넷 게시글과 채팅 기록 등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전 최소 2차례나 다른 범행을 실행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 씨는 범행을 저질렀던 5월 26일보다 며칠 앞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 씨는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B씨는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정 씨의 만남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정 씨는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유정이 A씨를 만날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돼 살인 예비죄를 적용했습니다. 구속 송치 후에 우리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한 그 채팅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조사해본 바 살인 예비로 판단되어서 이 건에서 오늘 송치하였습니다. 검거된 정 씨는 법원에서 또래 여성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계획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8일. 추가 범죄 시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덩달아 주유소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 걸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유값은 1,600원대, 휘발유는 1,700원대를 돌파하며 기름값마저 갈수록 부담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건 바로 주요 산유국들이 기름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 요소수 대란도 2년 만에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이나 산업용은 중국의 의존도가 90%대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공항소음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공항에서 징수한 소음 부담금의 최소 50%를 해당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서 사용하고 주민 지원 사업비에 지자체가 지방비를 의무 분담하게 한 규정 삭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 부담금 중 김해공항에 배정된 금액은 다른 지역 소음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29%에 불과했습니다. 또 환경소음 원인자가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하게 한 환경정책기본법과 달리 공항소음법은 주민 지원 사업에 소음 부담금을 사용하면 지자체가 최소 25%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한홍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대규모 횡령, 사기, 펀드, 불안전 판매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윤한홍 국회의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 운영과 이사회 감시 역할 강화,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달곤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이달곤 국회의원이 2022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저수율은 전국의 과거 10년 평균값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수지별 가뭄 경계 심각 단계 발생 일수도 지난 10년 평균값보다 지난해 13.8일 증가했습니다. 이에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능력은 전남, 경남, 경북, 전북 순으로 심각했으며 가뭄은 전남 65일, 경남 57일 순으로 길었습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는 식량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농업용수 확보와 관리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점식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상 레저 안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 학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정 의원은 포럼이 수상 레저기구 안전 분야에 새로운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10일) 아침 8시 27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하포수변공원 인근 해상에서 4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창원해경은 남성의 신원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선에서 낚시하다 마비 증세를 보인 7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습니다. 통영해경은 11일 오후 5시 37분쯤 통영국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던 승객이 오른쪽 마비 증상과 거동이 불편하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환자와 보호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환자는 경비함정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의사와 진료를 하며 이송됐으며 다행히 의식과 호흡에 문제 없이 다라항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인계됐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천영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달 열린 통영 한산대첩축제에서 정점식 국회의원의 내년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의 호응을 유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경남에서는 29,345명이 응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93명 줄었습니다. 자격별로는 졸업 예정자가 22,582명으로 전체의 77%며 졸업자는 약 20%인 6,050명입니다. 검정고시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험 지구별 지원자 수는 창원지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진주, 통영, 양산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성적은 12월 8일 금요일 통지될 예정입니다. 경남도의회가 12일 제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장우 도의원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집행부 대책 등 의원 4명의 도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강용범 도의원의 소규모 어항 관련 경남도의 정책 현황 등 의원 4명의 도정 질문이 펼쳐집니다. 14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영호 도의원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등 의원 3명의 도정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5분 자유 발언을 비롯해 경남 도민의 날 조례안,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맞아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이 지역 취약계층에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12일 고성군청에서는 경남방송 임직원과 고성군청 관계자 등이 모여 쌀과 버섯 등 식료품을 담은 마음 나눔 꾸러미 100상자를 포장했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마음 나눔 꾸러미는 고성 지역의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해시의 올해 기업 투자 협약 유치 실적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김해시는 11일 김해시청에서 8개 기업과 3,7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계, 금속 등 제조업체 7곳, 물류기업 1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해시는 올해 모두 15개 기업과 1조 1,7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게 됩니다. 앞으로 신규 기업들이 자리 잡으면 새로운 일자리 3,3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김해시는 내다봤습니다. 양산시가 한국광기술원을 유치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11일 경남도 한국광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광융합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광융합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광융합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협력을 하게 됩니다.
한국광기술원은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첨단 의생명 융합센터에 조성됩니다.